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에 도움이 되는 얘기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삶을 살아가는 기본 자세가 근본적으로 안 돼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제결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한 3가지 케이스 얘기해 볼게요. 한 케이스는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 본인이 50대 재혼이에요. 근데 아이 있는 여자가 싫어서 20대 초반에 초혼 여성하고 결혼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성이 아이가 있는 재혼 여성인 거예요. 그래서 업체에다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업체가 인정을 하고 전액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답니다. 근데 본인이 그 여성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한국어 공부가 끝날 때까지 진행을 했어요. 전통결혼도 하고 돈도 꽤 제법 많이 보내주고 말 그대로 그냥 돈으로 발랐어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저에게 상담이랍시고 연락이 왔을 때 첫마디 들으니까 화딱질이 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고 좀 얘기를 듣고 이거는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여기서 멈추셔야 된다.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은 언제나 실수를 하고 실수를 기반으로 성장을 하는 것이다. 구독자님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아마 좀 더 신중하게 행동을 하시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 하면서 위로를 해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덧붙여서 드린 말씀이 본인이 50대 재혼이면 내가 나를 좋아하지도 않는 여자랑 결혼생활 해봤자 얼마나 하겠냐. 적어도 나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여자를 만나라. 나이 50 넘어서 내가 젊은 여자 뒤치다거리 하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나하고 처지가 비슷한 사람 만나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결혼을 할 것인지 그 부분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50대 초반이에요. 초혼이고 근데 자영업을 하십니다. 어떤 자영업이냐면 자기 자본금을 가지고 버는 직업군. 그러니까 자산은 좀 있는 거죠. 벌이도 좀 되고 그런 직업군인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래요. 왜? 한국의 50대들 중에 자산이 좀 있으면 좀 본인의 그 기대치를 조금 높게 잡는 그런 게 있거든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 기대치. 그게 보여요. 근데 막상 제 주변에 괜찮은 여자들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얘기해요. 돈 있는 건 좋은데 남자가 너무 늙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 주변에 키도 크고 몸매도 좋고 커리어도 있고 좋은 직장 가지고 있고 그런 여자애들 좀 있어요. 30 전후에 결혼 안 한 처녀들. 근데 얘네들이 눈이 높은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처지랑 비슷한 그런 남자를 만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생각하는 한국 남자 나이는 한 40에서 45살 사이까지는 괜찮대요. 근데 그 정도 남자들을 몇 번 소개를 시켜줘 봤거든요. 근데 오히려 한국 남자들이 지래요. 왜? 여자가 똑똑하고 이쁘고 집안도 괜찮고 그러니까 오히려 피하더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한국 남자들 보면 좀 만만한 여자 찾는 그런 한국 남자들 많거든요. 근데 이쁘고 착하고 만만하고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저희 마누라가 하는 말이 있어요. 예쁘거나 착하거나. 예쁜 애들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도 잘난 애들 많아요. 왜? 여기는 베트남이고 홈그라운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가서는 어쩔 줄 몰라도 베트남에서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도 제 아는 애 중에 하나가 한번 만나보겠대요. 걔가 뭐냐면 스파를 가지고 있고 한국 성형외과하고 조인해서 코디네이터를 하는 애예요. 쉽게 얘기해서 의료 쇼핑하러 한국에 가는 베트남 여자들 비자 만들어주고 한국에 가서 성형수술하게 해주고 커미션을 받는. 베트남에서는 커미션 받는 게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사업으로. 그런 여자였는데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있어서 나이가 50대 초반이라고 해도 초혼이라고 하니까 만나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대로 전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미인이면 좋고요 그래놓고 막상 예쁘다 하니까 괜히 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알았다 그러고 전화 끊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현지 업체를 통해서 약혼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서류 문의 때문에 연락이 왔는데 이 남자분은 좀 뭐랄까 초청이 좀 힘든 케이스라고 해야 하나?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조금 뭐랄까 국제결혼 업체에서는 피하는 그런 남자예요. 그래서 현지 업체로 가서 약혼을 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신뢰가 가서 서류하고 기숙사를 맡기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 범죄경력 조회서 발급해서 보내줘 보셔라. 그래서 범죄경력 조회서를 발급을 받아갖고 보내주셨더라고. 근데 좀 어질어질해요. 뭐 집행유예도 있고 이런 분이 하나 있었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 처음에 한두 마디 들어보니까 어질어질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할 거 없고 소개시켜준 분하고 잘 해봐라. 내가 볼 때는 소개시킨 사람하고 신뢰관계가 깨지면 또 조려가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일이 안 된다. 그러니까 소개한 사람이랑 신부랑 잘 상의하셔서 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좋게 마무리했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술 먹고 전화하는 것 같아. 아이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자기 감정 컨트롤 안 되시는 이런 분들, 그리고 제가 주변머리라는 말을 가끔 하는데 전후 상황을 인지를 못 하시는 이런 분들은 결혼하면 안 돼요. 그 여자가 좋은 마음으로 한국에 오더라도 남자 하는 행동이 모질이같이 행동하면 나라도 얼마 안 살고 이혼할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게 많아요. 제가 한 달이면은 상담을 한 20건에서 30건 하거든요. 평균 하루에 한 건 이상 상담하니까. 근데 그게 하루에 한 건이고 1시간이면 한 달이면 30시간이고 그런데 듣는 레파토리가 대부분 비슷해요. 중요한 내용은 없고 자기 하소연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상담은 안 해요. 왜?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지 무슨 감정이 쓰레기통은 아니잖아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케이스 짧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뜸 전화가 오더라고요. 보통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카톡을 먼저 하거나 인터벌을 주고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게 대부분인데 대뜸 전화와서 자기 아들이 건태에서 결혼했는데 전통결혼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해요. 근데 말하는 게 좀 뭐랄까 거두절미하고 본론을 들어가시더라고. 그래서 좀 기분이 나빴어요. 왜? 보통 일반적으로 자기 아들이 결혼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 상담을 하면 아 저는 아무개고 누구누구 아빠인데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니면 제 아들이 국제결혼을 했는데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고 공경에 처해서 김 이사님한테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두절미하고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해했어요. 근데 혼자 급해. 그래서 아니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도와드릴 수도 없고 또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업체마다 진행하는 스타일이 좀 다르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어떤 제보해 주신 내용들이 있으니까 상담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어느 업체인지 밝혀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얘기를 못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그럼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전화 끊으세요. 그럼 전화 끊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상담이나 대화라는 것은 쌍방이 어떤 주고받는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체 상담 건수의 7, 80%예요. 그건 상담이 아니에요. 내가 감정이 쓰레기통도 아닌데 나한테 그런 걸 상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사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은 사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나한테 어떤 상담이 하고 싶은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그것만 얘기하셔라. 그렇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상담입니까?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위주로 얘기하는 게 상담인가요? 그건 상담이 아니에요. 상담이라는 거는 객관성을 가지고 좋은 얘기도 해줄 수 있지만 간혹 기분 나쁜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팩트는 언제나 쓰라리고 아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시면 이런 분들은 국제결혼 하면 안 됩니다. 왜? 저한테도 이렇게 기분 나쁜데 그걸 받아들이는 신부는 기분이 좋을까요? 제가 사장님은 딱 봐도 이런 단점이 벌써 눈에 보이네요. 그러면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얼마 안 되고 오히려 되려 화를 내고 네가 뭘 한다고 그런 소리 하냐 그러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상담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사람이 인생을 사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꼴리는 대로 사는 사람도 많아요. 특히 중년들 보면 노력 진짜 일도 안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전후 상황에 대해서 이해도 없고 또 요즘에 보면 전반적으로 사회의식이 많이 개선이 되긴 했지만 아직도 20년 전에 그 나쁜 습성을 못 버리고 발전이 없이 그냥 과거의 삶에 안주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국제결혼을 하면 현대에 살고 있는 베트남 여자한테 무시당하고 또 대접 못 받고 호구가 되는 겁니다. 사실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하시려면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마시고 받아들일 건 좀 받아들이시고 공부도 좀 하시고 내가 국제결혼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국제결혼에 임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얘기 해봤습니다.